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이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저 잭슨 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 뭐 있을지 이제 좀 이벤트도 얘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8월 28일이어서 9월이 오고 있어요. 근데 좀 격동적인 9월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되게 캄한데, 실질적으로 9월은 이제 열어보면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9월이 오고 있는데, 9월이 이제 델타랑, 그러니까 2차 코로나 웨이브가 도대체 장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있던 그 물가랑, 그리고 이제 금리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실업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모임을 하긴 했는데 예, 처음 모임을 이제 1대1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실질적인 미팅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카카오 채팅방을 조게 되셨는데, 한 분이 또 이제 제니버로 이제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학업을 이제 하시려고 1년을 가신다 그래서, 그분은 없이 이제 데니 정 님이랑 둘이서 만나가지고 요번 주 화요일? 네. 수요일 날에 만나서 이제 재밌게 놀았는데,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좋으신 분이고 너무 즐거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슬슬 지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얀센을 맞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명률이 있고, 뭐 그래도 9월에 이제 1차 다 맞으실 거 아니에요. 9월 말, 9월 초 정도에 이제 다 이제 맞으실 거니까, 그거 맞으시는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점점 더 저희 어, 멤버십을 조인하시면 가서 같이 만나가지고 놀아요. 저희 얘기하고 뭐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저희 그 멤버십을 조인해가지고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목적이 뭐 투자를 하라, 뭐 어떤 펀드에 투자하라, 이런 여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서로 좀 서포팅을 해주는,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이제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좀 중심이 안 잡히고,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심이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그룹의 좀, 네, reason? 이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친해지고 계속 오래오래 투자할 거니까, 생각을 오래오래 투자할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같은 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좀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홈페이지, 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 카카오 들어오시면 한번 또 신나게 놀아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 고향에도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제 밖에 이렇게 있네요. 오늘 메인 토픽을 얘기하면 이제 잭슨 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잭슨 홀이 좀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요즘에 나오면 거의 스타죠. 스타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따라서 보는데, 잭슨 홀에 대해서 좀 그 전에 있던 내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이 페드라는 게, 제롬 파워만 이제 페드가 혼자 페드가 아니라, 페드는 수많은 페드의 그 브랜치들이 있고, 그 주마다, 그리고 그 주가 다 투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권들은 좀 돌아가는 멤버들이 있고, 이제 기존 멤버들이 몇몇 멤버들인데, 투표할 수 있는 멤버들이 FOMC에 만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아니면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건데, 최근에는 보팅 멤버 아닌 사람들이 좀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많이 이제 기다렸죠. 근데 제롬 파월이 하는 게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업률도 좀 크고 우리가 좀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이었어요. 제가 들은 거로는 좀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고 아직은 뭐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은 좀 이른 것 같고 뭐 금리 인상은 이른 것 같고 테이퍼링은 할 수도 있지만 좀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겠다. 왜냐면 예로 들면 이제 원자재 같은 거를 예로 들었는데 막 유스카스를 막 예로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스카스가 중고차가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경기가 회복이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막, 그 사업하는 가격도 오르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돈이 막 좀 이제 과열돼가지고 올라간 상태인데 이 과열이 점점 풀리면서 뭐 통나무도 그랬던 것처럼 점점 풀리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가 오히려 아니라 디플레 상으로 올 수 있다고 디플레이셔너리 피리어드로 올 수 있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플레이션 피리어드로 가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2% 물론 지금은 높긴 하지만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경계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지금 코로나를 지난 지 18개월이 17개월 잠깐만요. 지금 8월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티가 나네요. 한 17개월 정도 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 아직은 확고한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좀 다양한 지표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그 너무 픽스 포인트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전면에서 봐야 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비스 섹터도 많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좀 많이 남았고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데는 아직 많이 남았고 지금은 단기 과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테이퍼링을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9월에 무슨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지 대신 그건 있어요. 그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롬 파월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제롬 파월이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미디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미디어는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테이퍼링 걱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나름 굳건하게 자기 센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롬 파월이. 네, 그래서 아직은 뭐 9월 달은 크게 아직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이가 또 놀아달라고 또 이제 엄청 하고 있는데 네, 고양이는 뭐 이뻐해줘야 되니까 귀여워하고 있어요. 저렇게 소리를 내고 있어도. 네, 그리고 요번 주에 있을 얘기를 좀 해보면, 업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업펌이 엄청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BNPL이라는 거를 다 아시죠? Buy Now, Pay Later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 나중에 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도입되어 있는 뭐라고 하지? 나눠서 내는 거? 그러니까 할부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서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할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뭐 할부는 안 쓰는데 하여튼 할부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NPL의 좀 큰 플레이어가 어펌이었고 어펌이 최근에 또 호주 쪽에서 서비스하는 회사를 또 샀죠. 이제 아니다 그건 스퀘어인가? 헷갈린다. 요즘 BNPL이 하도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BNPL 하는 회사들도 저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섹터가
이게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전 세계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Affirm이 어제 이제 아마존이 amazon.com 여기 써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Affirm jumps 30% as Amazon to integrate pay over time into its card. 그러니까 pay over time이 그냥 BNPL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고 얘네가 서비스하는 게 바뀌어 있는 거고 amazon.com이 Affirm 홀딩스를 채택을 한 거죠. BNPL을 쓰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은 좀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Buy Now Pay Later 시스템을 도입한 게 처음이고 그게 처음 시작이 이제 Affirm이죠. 근데 나중에 또 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파트너십 같아요. 좋은 파트너십 같고 아마존이 좋은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를 골랐다 하기에 네. 하기에 좋은 회사를 골랐다. 좀 이제 리테일에서 아마존이 좀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스토어를 요즘에 연다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안 좋아했는데 이제 어펌을 해가지고 우리 온라인 프레젠스도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겠다 하고 뭐 리테일에 좀 응원을 받고 있는 어펌을 그래서 좀 머지하는 타이밍 좋게 좀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머지한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어펌을 채택하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고 30% 올랐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상장했을 때만한 가격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70불에서 90불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죠. 네, after hour에. 여기 써 있는 게 Affirm이 네. 그래도 아직 서비스 형태, 테스트 형태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two companies say they're testing the solution with some customers and will broaden the offering over the coming months.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셀렉티브한 커스터머한테만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늘려날 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아직은 다 이제 롤아웃 한 건 아니고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다 사용하기에는 하여간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BNPL도 좀 이제 중요한 파트로 좀 이제 금융업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금융업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금융 뭐 결제 그리고 그리고 어떤 돈이라고 할까요? 전자화폐 뭐 이런 거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도 좀 이제 얘기하면 디플레가 오는 것도 지금 테크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력 향상으로 가격이 다 싸진다는 거죠. 지금 아직 테크 이노베이션이 벌어질 게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크게 말하면 그리고 네, 크게 말하면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인프라도 이제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테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테크를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시기였으면 이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우리의 향후 30년을 보면 지금 전에 30년은 이제 전자랑 그리고 테크랑 이런 기본 인프라를 좀 까는데 돈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응용과 향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얼마나 극도로 더 몰아오는지 30년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에 이 뭐 페이먼트 같은 거랑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것도 막 배달시키고 테크에 되게 의존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회사들이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 일부분에서 좀 덜 활용된 거는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는지 라는 거를 보는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거를 가지면 또 자기에 맞는 취향의 회사들이 또 보이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이거는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좀 어펌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아쉽긴 했지만 뭐 어펌은 저는 네, 뭐 투자는 해야겠다.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했는데 지금 투자가 아니고 좀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로 살짝 투자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타이밍이죠. 네,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타이밍을, 결국에는 이거예요. 타이밍을 우리가 못 맞추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좋은 뉴스가 터질 만한 회사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잘 될 거다라는 게 이런 문맥이에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말도 안 된다. 뭐 불법으로 해서 타이밍 맞출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얻으면 안 되고 얻으면 안 되고, 계속 갖고 있고 좋은 얘기들하고 좋은 뒷바람이 있는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잘 될 거고, 서드 쿼터도 중요한 것 같아요. 9월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3분기가, 그러니까 2분기는 그 리커버리, 그 작년에 코로나 YOY로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으로 보면 이게 코로나를 지나가지고 회복하는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했었다고 치면, 지금 이제 3분기는 좀 이제 델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진정한 리커버리가 어떤 형태로 될 건가가 슬슬 보여지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또 나누는 시점이니까, 우리 하반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고, 내년도 뭐 어떻게 내년 프로젝션을 슬슬 줘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3분기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9월이랑 3분기랑 엄청 중요하고, 내년 초는 뭐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9월의 걱정이 좀 덜해지고 있는데 경계는 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 경계를 해야 되는 때고, 마음이 걱정이 돼야 되면 오히려 좀 더 경계를 줄여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주식을 투자할 때, 예를 들면 지금 5월에 그때 투자했을 때 마음은 불안했는데, 이때 투자를 해야지 하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됐어요, 잠깐. 그러더니 마음이 상당히 한 1주, 2주 정도 계속 쭉 올랐잖아요, 그때 주식이. 그래서 마음이 안전해져가지고,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좀 이제 작년처럼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걱정은 됐는데, 됐겠다 하고 좀, 그리고 그때 갑자기 컨디션도 좀 슬슬 아니요, 그때도 컨디션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멍했어요. 그냥 그 전에 투자를 좀 안 하고 2, 3개월 쉬다가 5월 달에 투자했으니까, 이건 좀 더 갖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올 텐데, 좀 조바심도 있었고, 탐욕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런 두 개가, 조바심이랑 탐욕이 합치니까 좀 발을 뺄 때 빨리 못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인드사이트죠. 뒤를 돌아볼 때 내 시장이랑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좀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7월 8월 초에는 많이 힘들었죠.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게 바운스백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슬슬 이제 빠지는 시츄에이션이 되면 돈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면, 급하락 급상승 같은 게 있으면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로스를 테이크해도 그냥 알겠어, 아니 로스 아니면 윈을 테이크해도, 그러니까 급상승 있을 땐 잘 안 빼니까, 급하락 있을 때 로스를 테이크해도 뭐 액트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해야겠다고 방어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갑자기 급락하면 좀 방어를 어느 정도로 칠 수 있는데, 계속 슬슬 빠지면 회복하겠지? 장이랑 모든 게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안 오르지? 왜 여기에서 계속 빠지고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천천히 빠지는 게. 그래서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살짝 올라온 거죠. 많이는 아니고 살짝 올라왔는데, 그래서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저도 멘토님이 있고, 멘토님이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세요. 경험이 많으시고, 이걸 체계적으로 해오시고 진짜 부지런하시고 배울 게 많은 분이신데, 저랑 레벨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초기에 있는 사람이고,
그 조바심이랑 이런 게 물론 이해해 주시고 중심을 잡아 주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혼자 부딪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속 하시면서 부딪히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랑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가 하는 거랑 도움을 주는 것도 또 도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도움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초반 시점에 있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던, 그러니까 시작점이 똑같은 좀 비슷한 사람들은 금액 상관없이 그냥 시작하는 이 사이클이 좀 네, 서로 서포트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하니까 많이 관심을 주시고 네, 많이 관심을 주시고 요번에 영상이 저도 이제 기분이 좀 요즘에 좋아져서 좀 회복도 잘 하고 있고 해서 오늘 기분이 좋네요. 또 주말이기도 해서 네. 이번 주를 좀 보면 여기에서 지금 고양이라고 좀 이따 놀아줘야 되겠네요. 요즘에 배에 올라오는 시간이 늘었어요. 원래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배에 계속 내달라고 계속 다리 붙어 있어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배 위에 올려줘요. 시간도 늘어났는데. 네. 좀 이벤트 위주로 나오는 좀 캐틀리스트 워치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그렇게 큰 거는 안 보이고 이게 Seeking Alpha 제가 간단하게 보고 있는 게 Seeking Alpha 캐틀리스트 워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여기 이게 되게 좋아요. 삼성 선물에서 나온 캘린더인데 이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게 좀 잘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보이셔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선물 만기랑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휴일 증권 이런 데서 쉬는 거랑 뭐 GDP 신규 실업 수당하는 날이랑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뱅컬리데이는 늘 월요일에 있어요. 영국은. 그래서 월요일 날 뱅컬리데이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화요일 뭐 수요일 날은 2분기 국민소득 나오고 목요일은 무역수지 제조업 수주 여기 신규 실업수당은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9월 3일 그러니까 요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 비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빼고 원래 요즘에 계속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금요일은 좀 네,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다음 주에 또 9월 10일 날 나오니까 좀 이제 큰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FOMC도 9월 23일 날 있죠. 그래서 좀 이제 9월을 내다 보면 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게 확실한 인플렉션 포인트예요. 지금 9월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9, 10, 12 하반기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우리 2022년 얘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2022년 벌써 22년이야. 오 마이 갓 22년이에요 벌써. 막 이제는 나이를 그냥 먹나 봐요 이제 시간이. 네, 그래서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조심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9월에 너무 멍 때리지 말고 9월은 상당히 집중하는 피리어드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에 또 얘기하던 지금 원래 원 토픽으로 다시 가자면 캐틀리스트 워치랑 있고 그리고 좀 주요 보는 게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도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헤드라인을 좀 보고 인트러스팅한 뉴스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캐틀리스트 워치는 좀 이제 이벤트성 있는 걸 좀 줄여서 말하고 월스트리트 브렉퍼스트는 이것도 이제 Seeking Alpha랑 딴 데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좀 더 데일리
데일리 이벤트들을 좀 더 집중하니까 뭐 매일매일 좀 보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그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몇 개만 추려서 이벤트 중요 이벤트가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오는 좀 밑에 있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큰 이벤트들을 말해줘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5G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One of the biggest 5G events of the year begins in a hybrid format out of Denver.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포맷이라는 거는 좀 이제 디지털이랑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같이 한다는 거죠. One of the biggest 5G 이벤트, 그러니까 거의 올해에서 가장 큰 5G 이벤트가 덴버에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플레이어들 다 나오죠. Verizon, AT&T, T-Mobile, 삼성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참여하고 6G 세션도 좀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계속 할 거니까 좀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말 안 해주잖아요. 이 컨퍼런스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빅 플레이어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큰 이벤트에서 무슨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혁신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날짜들은 그냥 그래도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보는 게 좋은 거 같고, 많지만 도거라고 좀 비슷하네요. 많지만이랑 많지말이 거의 비슷한 말?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요. 많지말이 often 뭐 이런 말. Jeffries Virtual Semiconductor IT. 그래서 여기는 세미컨덕터 5G가 좀 26 얘기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로 26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기대하고 있고, 오펙이랑 논오펙 20th 오펙 앤 논오펙 미니스테리얼 미팅을 하네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펙이랑 오펙 멤버 아니라 좀 이제 오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좀 크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오이고. 요런 거가 있었고, 블룸버그, 네, 뭐, 나머지는 뭐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큰 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져서, 여기 애플 여기 있다. 여기 좀 얘기하고 있는 뉴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중후반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주말이니까 편하게 저희 뭐 얘기하는 세션 오랜만에 갖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좀 읽어봤는데, Apple says to let app developers alert users to alternative payment methods.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애플이 원래 자기 앱스토어에서만, 앱스토어 그리고 자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그리고 앱 결제를 앱스토어에서만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로스트를 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외에 다른 서비스를 뭐 페이팔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할 수 있대요. 이제 말할 수 있대요, 이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꼭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지 않고 그 제2, 제3의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포트나이트를 생각할 수 있지만 포트나이트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네, 다른 거기 때문에 애플이 뭐 그렇게 지금 편하진 않다,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펠로톤이 요즘에 확 떨어졌어요. 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7%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펠로톤이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 펠로톤이 모든 자전거 가격도 낮추고 이제 좀 그런 거죠. 좀 어떻게 말하면 서플라이 디맨드, 그 핫한 디맨드가 있었을 때 펠로톤이 충분하게 이거를 자전거랑 이런 걸 못 줘가지고 인기가 뭐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한 3달, 2달 뭐 이렇게 밀렸잖아요, 자전거가. 오더를 하면.
그래서 막 팩토리를 짓고 막 다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막 중간에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더를 많이 취소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막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뭐 애가 죽고 그런 이제 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취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서플라이 사이드는 좀 탄탄하게 만들어 왔는데, 아니면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가격도 내리고 한 거랑 걱정되고, 그리고 또 이제 US government가 subpoena the company라고 하더라고요. 네. Product Related Injuries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한테서도 소송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로톤도 좀 요즘에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고 좀 다 여기저기 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랑 US랑 계속 서로 IPO를 밴하고 있는 거는 뭐다 알고 있고요. 요즘에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네. 하여간 이 정도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뉴스는 엄청 많아요. 근데 한 이 정도로만 좀 줄여 놓을게요. 오늘은 40분까지 가면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8일 이제 토요일이니까, 늘 요즘에 뭐 일요일 월요일 날에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에 만드니까 여유롭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아직 샤워는 안 했어요. 얼른 이제 샤워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빨리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빨리 출근을 하고, 좀 이것저것 보다가 또 이제 씻고 노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퍼스널한 걸 다뤘나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